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3월 7일, 현재 시간 장 시작 전에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그죠? 예, 그 주식 투자자들과 관련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멜레온과 같은 투자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시장과 그 다음에 어떤 주가, 뭐 당연히 시장은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즉 지수와 주가, 종목들의 주가는 시시때때로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 거리도 바뀌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풍지박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때그때에 맞춰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수익률을 지키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 변화를 갖다가 추종할 필요가 있죠.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안보 쪽인 이 안보와 관련된 3대 안보축이라는 것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부각되는 3대 안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 안보죠. 예,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화, 에너지 안보와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 국방력 강화, 그리고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 기술. 예, 여기에 대한 안보, 기술 안보. 사실 이 기술 안보는 2019년부터 2018년입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에 격화됐고요. 화해일권으로 이 세 가지의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이 준비한 차트가 뭐냐면은 바로 KMW라는 차트입니다. 2019년도 차트예요. 2019년도 차트고요. 당시에 2019년도 주식 투자들 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2018년, 2019년도에 정말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웬만한 업종들은 다 빠졌습니다.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장 큰 축이죠. 이 두 가지 외에도요. 거의 웬만한 섹터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하락을 한 요인들이 뭐죠? 바로 긴축입니다. 긴축. 연준의 긴축. 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어떠한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긴축 상황에서 바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간통신망 산업의 결국 미래 산업의 핵심 축임을 주목을 했었죠. 자, 어떤 기업들의 어떠한 이익보다는요.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통신망 사업이라는 걸. 그래서 2019년부터 대대적인 5G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이 이 5G 도입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통신 장비주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상황과 2019년도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틀리죠?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 자, 2019년도에는 2018년 19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이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변화, 즉 3대 축이라 할 수 있죠. 이 3대 축.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의 어떠한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어떤 기업들의 어떠한 이익, 향후 미래 이익, 미래 수익을 위한 어떤 투자가 아니라 보통 카펙스라고 하죠. 카펙스라고 합니다. 이 카펙스 투자 이 부분이 아니고요. 국가의 어떠한
장래 안보 부분을 갖다가 위한 그러한 카펙스 투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변화가 그때 2019년도에 이어서 다시 2022년도에 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예, 뭐 여기저기서 다 말씀을 드리고 글로도 많이 남겨드렸습니다. 남겨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울 게 없어요. 이 에너지 안보 부분, 그 다음에 국방 안보 부분, 그리고 기술, 하이테크, 반도체죠, 반도체. 이쪽에 대한 안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다만 기술 안보 부분에서는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예, 이 기술 안보 분야에서 안보 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무기죠, 무기. 즉 반도체가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무기에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등 이러한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할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저도 2019년도에 그 똑같은 실수를 좀 저질렀어요. 뭐냐면은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시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소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전쟁만 일어났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떠한 전쟁 요 팩트만 가지고만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냥 다시 원래대로 원래의 흐름대로 국제사회, 국제경제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국제관계까지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되돌아올 겁니다. 그죠?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찡겨들었죠? 미국과 서방 선진국 그리고 각국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풀어줄 거다 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미국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죠. 요 최근에도 뭐죠? 우시바이오인가요? 예, 우시바이오인가? 예, 그 제재 리스트 죄송합니다. 자, 이 제재 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이 30몇 개가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이런 데가 수혜일 거다. 근데 뭐 나중에 2, 3일 뒤 하루 이틀 뒤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는 없다. 뭐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즉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그 다음에 경제 제재, 기술에 대한 제재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수많은 나라들, 뭐 베트남, 이란,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혹은 경제 보복은요, 실질적으로 최소 평균 20년 안팎을 갖다가 유지해 왔어요. 즉 한 번 경제 제재를 하면요, 한 번 경제 즉 찍히면은 완전히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그 분야가 완전히 아작나기 전까지는요 경제 제재를 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는요 풀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원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패러다임 변화의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예, 바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 즉 국방 안보, 국방 안보.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갖다가 언론사 기사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변화에 추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최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숲. 예, 저는 숲을 바로 한 2주 전,
예, 지지난주 정도부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셔라 라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숲은 분명히 언젠가 푸르르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진흙바닥에 있어요. 예, 잔뜩 먹구름 껴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예, 이런 상황에서 숲을 볼 필요가 없죠. 나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 나무에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가 1, 2개월 이내에 끝날지 혹은 4, 5개월 이내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나무에 집중하는 건 뭐죠? 바로 원전과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그죠? 에너지 안보 분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국방입니다. 국방, 그죠? 국방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죠? 바로 리오프닝. 리오프닝도 항공이라든지 여행과 같은 섹터는 보시지 마시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으르렁 거리는데, 거기다가 신냉전 시대예요. 신냉전 시대. 나의 뭐죠? 나의 우방과 적국, 예, 무방국과 그 다음에 적국으로 뚜렷하게 나눠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쪽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북한, 예, 이런 데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죠. 이쪽은 어디입니까? 친미, 예, 즉 미국의 우방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단순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디입니까? 발티해 3국이라든지, 예, 발티해 3국이라든지 뭐 핀란드, 그죠? 스웨덴, 노르웨이,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특히 대만이죠. 대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국제사회 얘기를 하죠. 예, 중국이 불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죠. 예, 북한은 이런 시국에도 미사일을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신냉전 시대로의 돌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진국과 후진국, 즉 경제 부분에서 좀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조차도 뭡니까? 본격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어떠한 예산 편성을 갖다가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어떤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단기간 혹은 뭐 1, 2개월 뒤에 전쟁이 끝난다, 혹은 3, 4개월 뒤에 전쟁이 끝난다. 이 전쟁이 끝나면은 패러다임 변화를 갖다 끝낼 수 없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변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그 에너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지금도 지금 이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예, 시장이 8시 40분 시작되기 전이에요. 예, 오늘 날짜가 7일입니다. 월요일 7일입니다. 시간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 WTI 국제유가 시간의 거래가 시작됐는데 지금 9% 플러스 9% 상승하면서 12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어요. 자, 지난 3월 4일이죠. 예, 3월 4일 날, 예, 미 행정부 백악관에서 셰일가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셰일가스 증산을 갖다가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에 붙은 그 가솔린, 예,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유류세 있죠, 유류세. 예, 유류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류세 감면, 예, 유류세 감면을 갖다 꺼내 들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LNG, 즉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전격적으로 다 취소를 했대요. 오죽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뭘 설명드렸죠? 오펙 절대 증설 못한다고 했어요. 오펙 같은 경우 150달러 이상 가면은 그들도 타격을 입어요. 그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선 뭡니까? 적정한 가격, 즉
120달러에서 150달러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버틴다라고 해요. 근데 150달러 이상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들도 불리하니까 150달러 밑에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잡아두려고 하지만은 그 이상의 노력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증설하면 되잖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증설을 했다가 엄청난 증설을 했다가 뭡니까? 1980년대죠. 70년대와 80년대 뭐가 있었죠? 1970년대와 80년대. 19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던 사건 바로 석유파동이죠.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 특히 이 2차 석유파동 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산유국들, 오펙 산유국들이 대대적인 증설을 했어요. 엄청난 증설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15년 이상을 저유가 시대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포가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탄소제로 하고 있는 마당에 얘네들이 투자를 할까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 EU에서도 위기, 예,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위기 대응 발표.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에서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숫만 보고, 그죠? 예. 즉, 시장만 보고,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게 다 되돌림이 나와서 다시 다 깔끔하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시장이 감내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3개월 뒤가 될지 1개월 뒤가 될지 6개월 1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즉 지금은 뭐죠? 숫보다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숲을 보지 마셔라.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무작정 무너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허나 시장이 안정적으로 다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기 위한 그런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무작정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산다라기보다는요. 예, 갈 종목 위주로, 예, 갈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뭐 여기에 관련된 글을 갖다 쭉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리면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만들어드린 이유는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 그 KMW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9년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만 빼놓고는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도 굉장히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과했던 부분이 뭐였죠? 시장이 곧 풀릴 것이다. 예, 미국의 제재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감내한 수준으로 조정이 받으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2019년도 내내 그때 당시 2018년도 초반기입니다. 상반기부터 2020년 2월 달까지죠. 3월 팬데믹 폭락장 무려 25개월 26개월을 하락했어요. 주식시장에. 까마득하죠. 흔히 말하면 베어마켓이 2년 넘도록 진행이 됐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구간에서는 투자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죠. 예,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공급망이 부족해가지고 이 재고량 확보를 위한 어떠한 뭐죠? 공급망에서의 재고량 확보를 위한 카펙스 투자, 예,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이나 뭐 이런 시설 투자 관련주 이런 섹터들을 갖다가 그냥 산업재 같은 그런 섹터를 봐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 투자가 어디로 가냐? 국가의 어떤 안보지 결코 기업들의 이익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당분간입니다. 예, 당분간. 예, 뭐 이게 3월에 끝날지 4월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고,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숲에 해당하는 이 시장 부분은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종결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일단은 쉽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 숲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사라는 거. 왜? 제재는 지속될 겁니다. 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재 지속되는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이테크 기술까지 총 3가지의 안보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어떠한 중심적 역할, 투자 강화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장일수록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규모 뭐 현금 같은 것도 보유도 좋고요. 그러면서 적당한 포트 변화 필요한데,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상반기 때는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면 모든 경기 민감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 다 안 갈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주 같은 것도 힘들다라고 벌써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시장 이슈에 맞춰가지고 경기 민감주도 선택의 폭을 갖다가 축소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어떤 포트도 좀 구축을 해서 단기든 혹은 중장기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